발칸의 도살자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세르비아 지도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지칭하는 별명입니다. 밀로셰비치는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며 인종청소, 학살, 전쟁 범죄 등에 연루된 인물로 주로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전쟁에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요 배경: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 대통령 1989-1997과 유고슬라비아 연방 대통령 1997-2000을 지냈으며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에서 벌어진 잔혹한 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추진한 대세르비아주의는 세르비아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세르비아 민족이 다수인 지역을 통합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등 다양한 민족이 섞인 지역에서 대규모 학살과 인종 청소를 초래했습니다. 전쟁 범죄: 보스니아 내전 1992-1995 동안 세르비아군과 민병 때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비롯해 많은 인종 청소와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스레브레니차에서는 8억 명 이상의 보스니아인 남성과 소년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코소보 전쟁 1998-1999에서도 세르비아군은 코소보, 알바니아계 주민들에 대한 인종 청소와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토는 세르비아를 공습하게 되었고 결국 밀로셰비치는 실각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 밀로셰비치는 2001년 전범 혐의로 체포되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2006년 재판 도중 감옥에서 사망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밀로셰비치는 그의 정책으로 인해 발칸 반도에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했으며 이에 따라 발칸의 도살자라는 악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그가 발칸 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도를 크게 흔들었던 복잡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생애, 정치적 행보,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정치적 배경: 초기 경력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 사회주의당의 주요 인물로 1980년대 말부터 세르비아 정치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성장했지만 당시 유고슬라비아 내의 민족적 긴장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코소보 문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1987년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인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면서 급상승했습니다. 이 연설은 그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얻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며 세르비아 중심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고슬라비아 해체와 내전: 1991년 유고슬라비아의 여러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유고슬라비아는 해체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민족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고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는 수년간의 내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전쟁 1991-1995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밀로셰비치는 크로아티아 내의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간의 잔혹한 전쟁이 벌어졌으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 1992-1995 유고슬라비아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독립을 선언했을 때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독립에 반대하며 밀로셰비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르비아 민병대는 이때 보스니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을 상대로 대규모 학살을 저질렀고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은 스레브레니차 학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학살로 기록되었습니다. 나토의 개입과 코소보 전쟁: 코소보 전쟁 1998-1999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독립을 요구하자
밀로셰비치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습니다. 세르비아군과 민병대는 코소보에서 대규모 인종 청소와 학살을 자행했고, 이로 인해 나토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토는 1999년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밀로셰비치 정권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몰락과 재판. 밀로셰비치는 2000년 선거에서 패배한 뒤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에서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시위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항해 시위와 국제적 압력으로 그는 실각하게 되었고 2001년 체포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졌습니다. 전범 재판 밀로셰비치는 66개의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되었으며 그 중에는 인종 청소, 대량 학살, 고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그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재판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밀로셰비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그를 발칸 지역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치 지도자로 보았지만 대부분은 그를 민족주의적 광기와 잔인한 전쟁 범죄의 주범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그가 추진했던 인종 청소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았으며 이는 발칸 전쟁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인권 문제로 부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유산. 밀로셰비치의 유산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가 세르비아의 이익을 위해 싸운 지도자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와 국제사회는 그를 발칸 지역의 끔찍한 고통을 초래한 전범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은 발칸 반도의 지리적, 민족적 경계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시대에 발생한 학살과 전쟁 범죄는 오늘날까지도 그 지역에서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행적은 발칸 반도에서 발생한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가 주도한 정책과 행위는 유고슬라비아 붕괴의 중심에 있었고 여러 민족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추가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가 집권 당시의 정치적 과정, 주요 사건,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의 영향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붕괴와 민족주의 갈등. 밀로셰비치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에서 민족주의적 열망을 점점 더 강화시키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다민족 연방이었지만 티토 대통령의 사망 1980년 이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민족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주요 민족 및 종교 갈등. 세르비아는 주로 동방 정교회를 믿는 민족이 다수였고 크로아티아는 가톨릭 신자가 다수였으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는 무슬림, 가톨릭, 정교회 신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밀로셰비치는 대세르비아주의를 추진하며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고슬라비아 내 세르비아의 영토를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가 건설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독립을 반대하는 세르비아인들과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스레브레니차 학살 1995. 스레브레니차 학살은 보스니아 내전에서 벌어진 가장 잔인한 사건으로 밀로셰비치의 세르비아가 민간인 학살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권을 유지하려 했음을 상징합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결과로 세르비아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로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학살의 배경과 진행. 스레브레니차는 UN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군은 1995년 7월 이곳을 침공하여 보스니아계 무슬림 남성과 소년 약 800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학살은 당시 세르비아 정부의 계획적인 민족 청소 전략의 일환이었으며 UN 평화유지군이 무력하게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무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밀로셰비치 정권의 몰락.
1999년 나토의 공습과 경제 제재로 밀로셰비치의 정권은 약화되었고 세르비아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결국 2000년 10월 세르비아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운동 일명 10월 혁명으로 밀로셰비치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세르비아는 민주주의로 전환하려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10월 혁명과 그 이후 2000년 9월 밀로셰비치가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베오그라드를 점령하면서 정권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밀로셰비치는 결국 체포되었고 2001년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졌습니다. 국제재판과 사망. 밀로셰비치가 기소된 것은 현대 역사상 최초로 전직 국가 정상이 전범 혐의로 국제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정책과 범죄가 상세히 공개되었지만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서 많은 의문과 논란이 남았습니다. 재판 과정. 그가 기소된 혐의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코소보 전쟁에서 벌어진 학살, 인종, 청소, 전쟁 범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재판 중 밀로셰비치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모든 행동이 유고슬라비아와 세르비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2006년 3월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재판은 종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밀로셰비치 이후 발칸 반도의 변화. 밀로셰비치의 죽음 이후 세르비아와 발칸 반도는 점차 평화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이 지역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정책과 전쟁 범죄는 발칸 반도에서 민족 간의 불신을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지역 내 화합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민주화와 국제사회와의 관계. 밀로셰비치 이후 세르비아는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했으며 유럽연합 가입을 목표로 정치적 개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 내에서도 여전히 밀로셰비치에 대한 지지가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그를 민족 영웅으로 보는 시각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발칸 반도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밀로셰비치의 역사적 평가. 밀로셰비치는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한때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에게 강력한 지도자로 추앙받았지만 결국 그의 정책은 세르비아와 발칸 전역에 엄청난 고통과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여전히 발칸 반도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으며 그는 전쟁 범죄자이자 독재자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었습니다.